계속해서 이제 건강톡톡 시간인데 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네. 속담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잘 기르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는 네.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올바른 칫솔질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마침 다음 주 화요일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잖아요. 네. 원래라면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열어서 시상식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올해는 온라인 퀴즈 대잔치로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잔치라고 그러니까 아주 풍성할 것 같은데 네. 흔히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 구강보건의 날을 앞두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치의학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구강보건의 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자세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과 치아의 중요성에 대하여 네. 국민들에게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그런 날입니다. 네.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협회에서 네. 구강보건 사업을 위한 계몽 사업을 펼친 데 유래가 되었는데요. 특별하게 6월 9일 날로 제정한 이유는 네.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행되는 치아 중 첫 번째 나오는 영구치인 어금니가 바로 앞니로 따질 때 6번째 치아인 6세에 네. 또 공교롭게도 만 6세 때 나오는 치아라고 해서 네. 6세 구치라고 합니다. 그 6세 구치는 평생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시대 동안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또 주축돌이 되는 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치아입니다. 그 치아를 잘 관리를 했을 경우는 평생 영양 섭취나 저작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건강한 치아와 건강한 신체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네. 치과의사협회는 이 6세 구치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9일이 그 큰 뜻이 담겨져 그러니까요. 있군요. 네. 그런 의미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한 치아가 중요하다라는 네. 말은 정말 많이 하고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제대로 치아 관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치아의 관리는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 네. 자동차의 관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잘 검진을 잘 점검을 되겠죠. 받아야 네, 되겠네요. 네. 또 자동차가 급출발이나 급정거 혹은 과속을 하지 또 말아야 될 거고요. 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잘 닦아주는 거와 같이 네. 치아도 잘 닦고 또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잘 받고 또 무리한 힘을 갖는 하중의 음식, 즉 딱딱한 음식이나 캐러멜, 엿, 땅콩, 오징어 이런 것들을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개개인 맞춤 이솔질 하는 방법과 함께 구강용품, 칫솔뿐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법을 잘 익혀서 치주 질환이나 치아 충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병을 예방하고 또 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평생 동안 시스템적으로 만든다면 평생 구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또 좋은 구강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네. 이제 치과를 가기 이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그 때에 맞춰서 한 번씩 꼭 네. 받으시면 이제 의료보험도 된다 그러니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몸이 천냥이면 이제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도 그럼요. 치아도 네. 몇백 냥 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 혹시 치아 경제적 가치를 따져본 네.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저희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치아 하나의 가치는 임플란트 하나 정도의 가치가 아니냐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의 치아 하나를 뽑는 거에 허락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환산하자면 1억 2천 정도를 내가 받으면 치아를 발치를 하는데 허용을 하겠다. 이런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비슷한 연구가 국내 임플란트 전문 회사에서 했는데 치아 하나의 가치는 대략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구강 내에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 치아 정도 있기 때문에 28 곱하기 3천 하면 8억 4천 정도 구강 내에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치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어렵다 했는데 네. 부자들이네요, 다. 그러니까요. 입안에 8억 원어치를 가지고. 정말 뭐 치아가 아니라 보석을 달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그러니까요.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보석 같은 치아를 잘 관리해줘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치과 의사로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치아 관리는 바로 정성입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예전에 이러한 그림을 제가 보았는데 도인이 도자기를 이렇게 헝겊으로 잘 닦을 때 네네.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걸 도자기를 닦는지 그런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치아도 도자기와 비슷한 성질의 재료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치아에는 결이 있습니다. 예. 씹는 면에서부터 잇몸 쪽으로 치아 장축에 조그마한 결이 있는데 그 예. 결 방향대로 정성스럽게 도자기 다루듯이 정성스럽게 다룬다면 치아가 잘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치아 보면 이제 하루에 3번, 3분 뭐 이런 3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독일을 잘 닦듯이 이제 하라는 얘기고 정성스럽게. 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100세 시대 보니까 충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병원을 일단 가는 게 제일 네. 중요한데 3분 이거는 뭐 철저하게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럼요. 3일, 그러니까 3번, 3분. 어. 3분을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도 치과 의사지만 예. 현대인들 얼마나 바쁜 그런 일상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좀 지루하긴 해요. 네. 그리고 양치를 하다 보면 거품이 또 나요. 그러니까 그 네. 거품 때문에 구역질을 네. 나는 네, 네,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3분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최소한 3분 정도 해야만 우리가 치아 내 치태 플라그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치과 의사지만 1분 동안 하면은 꽤 긴 지겹거든요. 시간이요. 네. 그리고 이제 플라그 테스트 치과에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플라그가 얼마나 있는 테스트를 해보면 또 이렇게 빨갛게 양치가 안 되는 구역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분 이상을 하는 것, 그 꼼꼼히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네네네. 올바른 이솔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충 빨리 또 강하게 양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되고요. 또 음식물 씹는 면은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고 각 부위마다 10번 이상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의 바깥의 표면은 잇몸에서 이가 나오는 방향으로 돌면서 닦는 게 좋고요. 네. 또 이 안쪽 면은 잇몸에서 이가 난 방향으로 돌려 닦는 게 좋고요. 그럼 남아 있는 부위가 이제 혀와 네. 이제 점막 부위, 구강 점막 그렇죠, 부위입니다. 그렇죠. 잇몸 부위입니다. 네네. 그 부위는 따로 그 사용했던 칫솔과 치약으로 닦아주고요. 점막 부위에 또 플라그가 많이 묻는 경우가 많고 그 부위에서 또 입냄새가 많은 경우가 네네. 많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있죠. 그 부위가 플라그가 잘 많이 낀 그런 부위입니다. 그 부위에 또 세균들이 잘 증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위는 보조적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양치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도 양치질 한 후에 그 치실을 저는 좀 꼼꼼히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네네. 주변에 보면 이 치실 사용이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귀찮죠. 또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참 많이 네네. 계시더라고요. 충치 중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생긴 그 충치는 모든 충치의 대략 한 40%나 됩니다. 그 사이를 관리를 잘 못하면 네네. 구강 관리에 실패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히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치아와 치아 사이는 양치하는데 양치를 잘 못하는 사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뒷차가 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그 지점이 바로 사각지대인데 네. 바로 치아와 치아 사이 또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는 그 경계 부위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치실 사용과 치간 칫솔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치실 사용법을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네. 치실을 한 30에서 60cm 정도 자르고 네. 양쪽 중지에 끼워서 화면으로 나오네요. 치아 사이에 사용할 3에서 4cm 정도를 남겨둡니다. 사용한 치실 부위는 물론 재사용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감긴 것을 이동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치실을 치아면에 부착시켜서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한 5, 6회 정도 반복해야만 완벽하게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이나 네. 또 장애인분들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없는 분들 또 네. 구역질이 많이 나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치실 고리가 달린 치실이 있습니다. 아, 네네.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나오는 것은 저 사진이죠? 사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와 이 사이를 치실질을 한다면 네. 효과적인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는 치아 사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치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갖고 다니기 좀 불편하다 보니까 식사하고 나오면 이쑤시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치실 효과를 낼 수는 없죠. 절대 없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 온 환자분 중에서 이쑤시개를 잘못 사용해서 잇몸이 붓거나 아이고. 어떤 경우는 이쑤시개가 부러져서 네? 잇몸에 박혀서 어머. 그걸 빼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저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이쑤시개는 잇몸에 자극을 주고 잇몸에 염증을 주면서 잇몸을 좋지 않은 그런 효과를 줍니다. 단지 이물질, 음식물 찌꺼기만 제거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네네. 이쑤시개 사용은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예, 그러면 제가 네. 보여드리면 양치질을 또 세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네. 경우는 치아와 잇몸 사이 그거를 치아의 목 부분이라고 해서 치경부라고 합니다. 치경부가 마모가 일어나서 이가 시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구조적으로 보면 인체의 가장 단단한 치아 중에 범낭질이라고 가장 단단한 층 하방에 네. 범낭질이라는 층이 백악질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네. 이 백악질은 양치를 할 때나 스케일링 할 때 잘 깨지거나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아주 예민하고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 부위를 왕복 운동에서 세게 양치를 한다면 이가 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위를 왕복 운동을 하지 마시고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회전법을 이용해서 양치를 조심스럽게 해야만 그러한 치경부 쪽의 마모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쑤시개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밥 먹다 보면 이제 큰 이물질이 꼈을 텐데 그거 살짝 빼는 건 되지만 이제 그걸로 지금 네. 뭐 치실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은 칫솔을 양치질 아이들한테 하실 때, 양치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니? 그럼 이렇게 치카치카 하는 친구도 있지만 네, 이렇게 치카치카 하는 하잖아요. 친구도 네. 있는데 이거는 결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거니까 네. 야 이게 좀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게 그러니까요. 양치질 할 때는 결에 맞게 잘 그러게요.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또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라도 찬물은 이가 시리시다고 조금 미지근한 물을 드시면서 네. 찬 거 잘 못 드시는 분도 많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뭐 냉면도 못 드시고 뭐 아이스크림도 잘 못 드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치경부 마모증을 어떻게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치경부 마모증은 이하고 이 사이에 있는 그 아주 약한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폐인 그런 경우인데 네. 그런 경우는 치아와 유사한 재료로 때우거나 충전을 해서 그 부위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두 가지 크긴 재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재료가 있는데 그레스 아이누마라는 GI라는 그런 재료가 보험이 되는 재료가 있고요.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있습니다. 네. 레진이란 그 재료를 치아를 깎지 않고 화학적인 결합력을 이용해서 치아에 붙여서 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잘 떨어지는 경우와 폐인 부위가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뜨거운 물에 시리거나 폐인 경우가 깊기 때문에 네. 충전하기 어려운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경치료를 하시고 네. 크라운으로 수복을 하는 경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 양치질만 잘 조심스럽게 한다면 이런 치경부 마모증을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치과에서 조기에 온다면 보다 쉽게 충전하고 때울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치과 같은 경우가 네. 예, 뭐 뭐든 아팠을 때 병원을 가면 똑같긴 합니다만 네. 특히 치과는 빨리 가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네. 덜 아픈데 치과 가려면 이제 겁나요. 무서워요. 예, 네. 특히나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보다는 치과 가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글쎄 이 겁 많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거부감 없이 치과 진료를 받게 네. 하는 방법은 없을지. 네. 치과 공포에 대한 연구는 치과계에서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고 예. 지금 또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은 네. 치과에
왔을 때 네. 처음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네. 때의 그 경험, 그런 첫 번째의 치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예. 우리 보호자분들은 네. 치료를 받을 때 치과에 놀러 가자. 우리 가서 견학 가자. 가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보러 가자. 네네.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지 네. 그 아이가 치과에 정말 와서 그 첫 번째 날은 정말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은 그냥 검진만 하고 치과를 적응을 시키는. 적응을 시키고 보고 네.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이 아이는 평생 치과에 대한 기억이 공포스럽거나 아픈 곳이 아니구나. 첫 번째 보는 그런 경험이 평생의 기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네. 첫 번째 가서는 정말 놀러 가고 치과 놀이하러 가고 또 네. 보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네. 가기 때문에 정말 가서는 그 치과 검진만 하고 네. 오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해야 첫 됩니다. 만남을 그 첫 만남이 중요한 거네요.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검진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기 검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한 아이는 정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아프지 않을 때 치과는 가는 그런 경험을 심어줘야지 그 아이가 또 공포스럽지 네. 않은 치과를 경험할 수 맞아요. 네, 참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치과를 찾으시는 근데 그 분들이 전에 많이 계신데 미리, 네. 미리 검진차 방문하셔서 네. 첫 방문에는 정말 둘러보고 치과가 이런 곳이다 설명해주는 정도면 첫사랑처럼 네. 첫 그러네요. 번째가 참 중요한데 첫 치과 방문은 네. 놀러 가는 걸로. 아. 그리고 요즘에는 뭐 소아 전문 치과나 네. 아니면 이제 치과에 가면 소아 쪽을 또 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네. 아이들 시작이 참 중요한데 아. 아플 때 데리고 가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놀러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것도 하나의 네. 꿀팁 전해드렸고요. 사실 아이들도 치과를 너무 무서워하지만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도 사실 이제 스케일링 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나. 네. 무서워서 어른인 맞아요. 저도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네.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치과 공포증을 좀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예. 이것 또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성인의 경우 공포가 네. 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과에서는 요즘 치과 가면 치과 냄새 안 납니다. 예전에 저 20년 전만 해도 그쵸, 그쵸. 진료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네. 우리 주민들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약, 제가 약 저한테 냄새. 나는 냄새가 네네네. 치과 냄새거든요. 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그 치과 냄새를 없애고 네. 아로마 향이나 진정 효과가 나는 그러한 냄새가 나는 향들을 뿌리거나 네네. 또 네네네. 커피 냄새가 나는 그런 치과를 오. 선호합니다. 네. 긴장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후각적으로 일단 후각적인 기분 그런 좋게. 효과를 주고요. 네. 또한 음악 또한 또 청각적으로 아주 조용하고 심신이 안정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예. 환자들이 편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네네. 그것뿐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우리 어디 그 놀이공원 가면 네. 공포를 느낄 때 꽉 잡지 않습니까? 예, 예. 똑같이 치과에서도 인형이나 쿠션 같은 것을 구비를 해서 그를 꼭 잡도록 합니다. 진료 받으면서 쿠션 안고 있으면 나쁘지 네. 않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 꼬집는 분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만지는 분들도 예. 있고 꽉 이게 붙듭니다. 그런 효과를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또한 수면 치료라고 있습니다. 오. 우리 내시경 받을 때 수면 치료를 그렇죠. 하고 내시경 받듯이 똑같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네. 반수면 상태에서 아. 치과 치료를 받으면 뭐가 뭔지 몰라? 사랑니를 뽑을 때 느낌도 없이 이렇게 뽑는 그런 오. 완전한 수면은 아니지만 네. 그 경험은 하지만 기억을 네. 못하는 반수면 치료를 통해서 치과 치료를 하는 경우도 네네. 많이 있습니다. 또 소아치과 같은 경우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은 뭐 TV를 천장에 달아놓고 뭐 아이들 좋아하는 유명한 거 틀어주고. 만화 이런 걸 틀어놓고 네. 그걸 보면서 네.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순수한 그런 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하냐면요. 예, 예. 암시 효과를 줍니다. 야, 너 친구들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받는데 너무 깔깔대고 웃더라. 너 웃지는 말어라. 이거 웃음이 나오는 치료지만 너 웃지 말아라 하고 그 암시 효과를 주면 그 아이는 예. 10분 동안 치료하는 동안 계속 웃습니다. 아, 내가 이 치료가 진짜 웃기는 치료구나. 네. 웃어야 되는 치료구나 하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암시 효과를 주는 그런 기법도 사용하고요. 아. 형과 동생이 왔을 경우에 네. 반드시 치료를 잘하는 아이, 형일 가능성이 높죠. 네. 형을부터 치료를 하고 그를 보면서 아이가 그 밑에 모델 동생이 효과. 모델링이라는 효과인데요. 그
위에 형이 하는 그대로 밑에는 따라하는 방법을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막 위에서 막 너무 아파하면은 밑에 자제부 치료할 때 완전히 그날 치료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윗사람 네. 어른들이 또 본을 보여야 되겠죠. 맞아요. 이 매를 먼저 맞는데 네. 덜 아파하는 사람을 맞게 해줘야 금해가 안 아픈 줄 네. 알 건데, 야 치과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이제 뭐 치과를 놀이공간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꼭 가게 편해진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컸지만 네. 지금 아이들 어린 우리 부모님들 방송 보고 계시면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은데, 치아 교정을 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연고치가 나지 않은 아이들도 치아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케이스는 빨리 하고 어떤 케이스는 늦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케이스를 빨리 하냐? 네네. 골격성, 뼈에 원인의 부정교합 있는 골격성 부정교합인 아이들은 빨리 해야 됩니다. 골격성 부정교합은 뭐냐? 아래턱이 많이 나오거나 아래턱이 작거나 위턱이 나오는 돌출턱이 나거나 위턱이 작은 그런 턱이거나 이런 경우 골격뼈에 문제가 있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조기 치료를 권고를 해야 됩니다. 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늦어도 사춘기 되기 전에 네.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네. 만약에 골격적인 문제가 없고 치아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만기 치료, 즉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5학년에서 6학년 사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성징이 한 1년 반 정도 늦거든요. 네네.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사이 정도는 예. 최소한 치과 치료를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을 권고를 해주는데 네. 내가 또 우리 자식이 어떤 골격성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교정과에 오셔서 꼭 이 아이의 성장 패턴과 이 아이가 어떤 성장에 문제가 있는지 치아가 나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것 또한 정기적인 검사, 점검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치과 의사의 그런 치료 시기와 우리 환자분의 치료 시기가 다른 게 바로 교정 치료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를 자주 방문하고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네. 자주 놀러 가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다음 아이들의 교정 치료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아이들보다 더 어린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없고 관리를 못하는 아이보다 이제 아가. 네, 아기들,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치아 관리를 또 그러게요. 도와줘야 될까요? 네. 아까도 계속 지금 오늘 주제가 예.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아라 합니다. 예. 첫 번째, 네. 정기 검진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칫솔질. 이솔질, 양치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이솔질 방법을 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소도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네네네. 이솔질을 하는 방법은 크게 치아가 나오기 전과 치아가 나온 다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예. 치아가 나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이솔질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 가재 손수건 가지고 잘라서 그걸 네네. 가지고 이에다가 이렇게 플라그를 제거하듯이 그런 네. 동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솔질 할 때는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유치가 나온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손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네. 야 그렇게 양치하면 안 돼. 회전법으로 해야 돼. 위아래로 상하로 막 이렇게 닦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손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네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묘원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묘원법은 원을 굴리듯이 이렇게 동작으로 네. 모든 치아에 원을 굴리듯이 하게 되면 이 네네. 아이가 영구치가 나올 때쯤이면 손목에 힘이 을 갖기 때문에 네네. 회전법으로 이행되기 아주 좋은 칫솔질 방법입니다. 그래서 묘원법을 가지고 네. 이솔질하는 방법을 하면 네네.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양치질을 잘할 수 있도록 적응될 수 있도록 치과나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네네. 두 번째 불소도포가 있는데요. 네. 불소도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시행하는 자가 불소도포와 예. 치과에서 시행해야 되는 전문가 불소도법 이 두 가지가 네네네. 있는데요. 자가 불소도법은 소위 말하는 불소용 치약을 사용하는 건데 이 불소라는 게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분들 연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만 3세 스스로 삼키기 어려운 그런 경우는 잘 삼키지 못하고
잘 그러니까 뱉지 자주, 못하고 예, 삼키기 삼키게 때문에 되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무불소 치약, 불소가 없는 치약을 추천을 해드리지만 네네. 만 3세 이상부터는 스스로 어느 정도 양치를 하고 네, 또 뱉어낼 뱉을 수 수 있기 때문에 저불소 한 270 ppm 정도의 네네네. 불소가 함유된 그런 치약을 권고를 해드리고 초등학교만 가면 이 아이는 막 잘하죠. 잘 뱉기 때문에 네. 1000 ppm, 700 ppm 이상의 불소 치약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네. 집에서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서도 또 불소액을 가지고 양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예. 그것도 치과에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요. 전문가 불소도 보면 아까 만 3세 이전의 예. 아이들은 네. 그러면 저불소 치약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그럼 어떻게 의미가 그 없지. 네. 불소를 하느냐. 그래서 전문가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치과 의사의 도움으로 불소도포를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네네. 불소의 효과는 충치를 예방하는데 가장 탁월한 제제입니다. 그 가장 탁월한 제제를 주기적으로 바른다면 충치의 위험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충치에 대해서 또 초등학교 시절을 잘 넘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치료 또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좀 자주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뭐 끝으로 좀 하나 여쭤보면 네. 어린 아이들은 얼마 만에 한 번, 그리고 성인들은 얼마 만에 한 번 좀 치과를 방문을 네. 하면 가장 바람직한지 좀. 예,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네. 아주 건강할 때입니다. 네. 1년에 한 번도 족하지만 잇몸 질환이 있거나 충치 이완율이 높은 경우는 더 자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3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한다면 다들 놀래고 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네. 때문에 네네. 적어도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을 추천을 해드리고 네. 아이들은 충치 이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고 네. 치료할 건 치료하고 안 아프면 또 놀다 가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잘 했을 때 예. 네. 건강한 치아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치아 아까 오복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오복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 복 하나는 제대로 받지 그러니까요.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건강톡톡 오늘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도훈 치의학 박사였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